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진짜 올리는데 라이브만 요새 이제 중간중간씩 하다가 영주권 관련해서는 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주권은 좀 이제 제대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롱폼으로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주권 얘기랑 잠깐 국립병원 이제 빅토리아주의 이제 병원 취업 얘기 같은 것도 좀 살짝 해볼게요. 참고로 이제 타임라인 같은 거는 다 비자 프로세스 타임라인 과정 같은 거는 블로그에 다 정리해놨거든요. 한눈에 그냥 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블로그 들어가서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국 경력도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전 한국에서 1년 9개월 정도 종합병원 신경과에서 일을 했고, 제가 잠깐 백그라운드 그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한국 병원에서 일을 1년 9개월 하고 퇴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병원 면접을 다 보고 합격을 하고 병원 이제 입사가 결정된 상태로 한국 병원을 퇴사를 했었거든요. 퇴사를 하고 나서 인사과를 이제 간호부랑 막 이제 얘기를 했죠. 비자 지원에 대해서. 비자 지원은 받고 싶다라고 한 상태로 인터뷰에서 뭐 얘기가 끝났고, 근데 정확하게 뭐 어떤 비자를 뭐 지원받겠다 이런 얘기는 없이 인터뷰가 그때 끝났었어요.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 그럼 나 비자를 지원받겠다. 근데 186 비자는 3년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482 비자를 지원받을 수 있냐 하니까 482 비자는 2년 경력이 필요하대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 경력이 1년 9개월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메일을 딱 받고 나서 와 어떡하지? 이래서 오만가 수천 가지 생각이 진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한국 병원 퇴사는 했지, 1년 9개월 경력으로 퇴사했지, 비자 지원받아서 가려면 다시 그 병원 입사를 해야 되는지, 요양병원에 뭐 취업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진짜 수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떡하지? 이러면서 순간 약간 덜컥 겁이 막 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실 미국 간호사로 가진 선생님들은 호주보다 더 많고 이제 케이스가 많잖아요. 케이스도 많고 리뷰도 많고 이제 그러니까 블로그 후기도 많은데 호주는 진짜 그 데이터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와 이거 482 비자를 지원하려면 2년 경력이 있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뭐 제가 안 찾아봤을 수도 있지만 자세하게 아무튼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퇴사했는데 당연히 뭐 지원 되겠지 이러고 지원해준댔으니까 되겠지 하고 퇴사하고 이제 합격도 했으니까 기분 좋게 이제 퇴사했는데 갑자기 2년 경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일 답장을 저는 이제 인사과나 이제 병원 간호부랑 얘기할 때 메일 답장을 진짜 빨리빨리 보냈단 말이에요. 답장을 빨리 오게 하려고 일부러 답장을 되게 진짜 빨리 보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뭐 이게 잠깐 TMI지만 제가 원래 이렇게 뭐 일을 빨리빨리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제가 진짜 필요한 거, 내가 진짜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진짜 하고 싶고 내가 필요한 거 이런 거는 진짜 제가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기 싫고 좀 귀찮고 이런 것들은 엄마 아빠가 이제 해라 진짜 한 달 얘기도 죽어도 안 하는데 아무튼 게으른 스타일이라서 빨리빨리 안 하는데 그렇게 인사과랑 뭐 간호부랑 호주 병원 입사에 걸린 일이니까 이제 그건 진짜 메일을 제 몇 분 만에 빨리빨리 진짜 최대한 빨리 보냈거든요. 그래서 482 비자는 2년 경력이 필요하다라는 메일을 받고 와 진짜 거의 청천벽력 어떡하나 하다 진짜 수천 가지 생각을 했는데 딱 이제 뭘 스치는 생각이 나 워홀비자를 쓸 수 있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워홀비자라는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나 혹시 워홀비자로 일단 들어가서 입사해가지고 3개월 정도 일을 하고 2년 경력을 그러니까 몇 개월 이제 일을 하고 2년 경력을 채워서 그럼 그때 482비자 지원받을 수 있냐라고 이제 메일을 바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메일 답장도 되게 빨리 사실 왔는데 간호부에서 근데 그 메일 기다리면서 진짜 그렇게 떨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메일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아무튼 메일을 딱 보냈는데 답장이 온 거죠. 된다. 워홀비자로 그렇게 와가지고 일하다가 482 비자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와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직도 사실 그 메일을 어디서 보냈고 어디서 받았는지 뭐 그런 그때 감정이라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메일을 받고 기분 좋게 호주에 제가 2023년 8월에 호주에 랜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9월부터 입사해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482 비자는 뭐 금방 쉽게 나오니까 몇 개월 일을 해가지고 병원에 인사과 얘기를 해서 참고로 병원에서는 뭐 비자나 이런 거 관련해서 문의할 거 있으면 무조건 인사과에 이렇게 메일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인사과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몇 개월 지나서 2년 채우고 482 비자 지원받을 수 있냐 해가지고 이제 482 비자 지원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24년 12월에 다시 인사과에 문의를 했죠. 그때 경력이 3년 채워졌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 이제 186도 지원받을 수 있냐라고 문의를 했죠, 인사과에. 그러니까 그게 답이 되게 빨리 왔어요. 지원해줄 수 있다. 근데 사실 좀 걱정을 했던 게 그 당시에 뭐 빅토리아주의 간호사들 시급도 막 오르고 하면서 공립병원 예산이 되게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어쨌든 그쪽에서 저한테 186 비자 스폰을 해주는 것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좀 비용이 드는 거니까 이걸 해줄까? 라는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뭐 주워 듣기로는 되게 이것도 고용주 측에서 186 비자 지원해주는 것도 돈이 좀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워 듣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좀 해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해준다고 그래도 다행히 쉽게 그렇게 해서 좀 되게 그 메일 받고 되게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지원은 가능하다고 해서
인사과에서 이제 너네 병동 매니저 측에서 매니저급 레벨에서 써야 되는 또 지원 폼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얘기를 또 해라 해서 병동 매니저, 이렇게 저희가 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이제 널스 유닛 매니저 해가지고 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으로 치면 수선생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매니저급 레벨에서 쓰는 지원 폼 같은 것도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주고, 그래서 인사과에서 메일 와가지고 계약서도 다시 쓰고, 그래서 인사과에서 또 이민청으로 지원서를 따로 보내줬죠. 그리고 25년 3월에 제가 그 노미를 받았죠. 이렇게 비자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노미네이션 받았다, 노미 왔다, 노미 받았다 이런 후기를 진짜 많이 보실 텐데, 그 노미네이션을 드디어 25년 3월에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바로 비자 신청을 하고, 또 4월에 이제 비자 센터에 따로 가가지고 신체 검진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병원에 가서 다 신체 검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정된 비자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비자 그 신체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니까 또 의료계통에서 일하는 뭐 간호사는 추가로 해야 되는 피검사가 또 따로 있다 해가지고 가서 또 추가로 뭐 결제했던 것 같아요. 피검사 추가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결핵 검사였나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어쨌든 또 추가로 뭐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피검사하고 의사 문진하고 엑스레이 찍고 보통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뭐 특이한 건 없었습니다. 신체 검진을 하고 나면 비자 센터에서 되게 알아서 금방 그 이민청으로 제 기록들을 금방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완전 좀 되게 일이 호주답지 않게 되게 일이 좀 빨리 되게 이렇게 탁탁탁탁 착착착 진행이 되더라고요. 항상 다들 이제 비자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저처럼 많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탁착착착 해주고 이렇게 바로 안내해주고 착착착착 되게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놀랐습니다. 이게 호주 치고 되게 시스템이 빠른데 이러면서.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거 여권을 까먹고 안 들고 가가지고 다시 집 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여권 챙겨서 돌아왔었는데, 저처럼 하지 마시고 여권 다 챙겨 가시길. 아무튼 그럼 이제 그 여권 안 들고 갔다고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얘기를 괜히 했는데, 사실 저는 또 이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또 막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다시 갔는데 뭐 이래가지고 여권을 또 안 들고 가가지고 다시 집 가서 여권 들고 다시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또 한 소리 들었죠. 니는 이제 정신머리를 또 팔고 사냐, 뭐 니는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한 소리 좀 들었죠. 그 뒤로 좀 정신 차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5월 31일에 정확하게 메일이 왔습니다. 이민청에서. 그래서 제가 수정해야 될 것들 이제 고쳐라 라고 메일이 온 거죠.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 AFP라고 그 Australian Federal Police Check인가? 어쨌든 뭐 호주 범죄경력조회예요. AFP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호주 범죄경력조회인데 이건 뭐 신청하면 보통 주말 끼면 뭐 2, 3일 그냥 바로 평일에 신청하면 그 다음날 거의 바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한국 범죄경력조회만 이렇게 첨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호주 범죄경력조회도 첨부를 해라 라고 메일이 왔고, 그리고 주소를 업데이트하라고 수정하라고 메일이 온 거죠. 왜냐면 그 비자 신청할 때 보면 입력해야 될 게 진짜 많거든요. 뭐 최근 10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뭐 최근 10년간의 그 주소 이전 기록, 그리고 영어 성적 당연하고 기술 심사한 거, 아프라 그 면허 나온 간호사 면허 나온 거 뭐 등등등 좀 이렇게 입력해야 될 게 많은데, 아무튼 주소를 업데이트할 때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최근 10년간의 주소 기록을 다 이렇게 현재까지의 주소 기록을 주소 이전 기록을 전부 다 빠짐없이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호주 이외의 나라에서 주소 이전 기록만 적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호주 이외 한국에서 제가 주소 이전 기록만 적어놓고 이제 한국에서 호주 오고 나서 그 주소 기록이 끊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일이 온 거죠. 이제 현재까지의 주소 이전 기록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메일이 와서. 근데 웃긴 게 이게 제가 482 비자 신청할 때랑 이제 186 비자 신청할 때 되게 겹치는 공통된 이렇게 자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제가 작성해야 될 공통된 자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186 비자 신청할 때 사실 486 비자 때 신청한 그 제가 작성한 자료들을 보고 복붙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특히 뭐 주소 이전 해외여행 기록 이런 것들은 거의 복붙을 했는데, 근데 이제 482 비자 때는 아무 이상 없이 482 비자 잘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186 비자는 영주권이라고 뭐 중요한 거라고 그런지 뭔지 되게 뭐 깐깐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제가 말로만 들었는데 이런 게 약간 호주의 그런 그 일처리의 허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니면 뭔가 일을 진짜 빡세게 막 이렇게 막 꼼꼼하게 하지 않는 느낌? 그래서 482 때는 뭐 누가 뭐 설렁설렁 했겠죠, 일을 사실. 그러니까 뭐 그때 쉽게 통과가 됐겠죠. 근데 이제 186 영주권이고 뭐 이러니까 제가 주소 기록이 잘못돼 있으니까 이렇게 현재까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니까 수정하라고 메일이 온 거죠. 그래서 아무튼 AFP 그 호주 범죄경력조회랑 주소 이제 수정하라라고 5월 31일에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AFP 신청하고 주소 업데이트 해가지고 6월 2일 날에 이제 다 이제 수정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에 바로 영주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빨리 나왔죠. 호주 랜딩 거의 호주 온 지 2년 안 돼서 영주권이 나온 거니까 주변의 지인들이랑 이렇게 막 축하를 해줘가지고 선물도 받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비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파리 비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파리 비자 비용은 제가 신청했을 때 비자 신청 비용이 $3,000 들었어요. 근데 한국 그 한화로 저는 계산할 때 그냥 900 곱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70만 원 들었던 거죠. 사파리 비자 신청할 때. 근데 이게 제가 사파리 비자 신청할 때는 이제 한창 그때는 호주에 간호사가 모자랐던 시기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해외 간호사들이 되게 모셔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해외에서 오는 간호사들 정착 지원금도 막 줬었단 말이죠. 그래서 환급을 해줬어요. 이제 호주 올 때는 항공 비용, 뭐 교통 이런 거나 뭐 숙소 비용, 에어비앤비 뭐 호천 와가지고 잡았던 것들 그리고 플러스 비자 지원 비용까지 다 합해서 최대 $10,000까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화로 하면 거의 9천만 원. 저는 몇만 원 안 남기고 다 도로 환급 받았거든요. 다 진짜 하나하나 영수증 다 넣어가지고 최대한 다 빨아먹어야 되니까 다 환급 받았죠. 그래서 사파리 비자 지원 비용까지 추가로 해가지고 그 다 환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파리 비자는 돈을 이제 다 다시 돌려받았는데 근데 이제 186 비자는 제가 신청을 당연히 해야 됐으니까 186 비자는 한 비자 신청 비용만 거의 한화로 한 44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체 검사 이제 등록했을 때 비자 센터에 신체 검사 등록했을 때 한 45만 원, 50만 원 그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가가지고 제가 볼 때 접수 비용이랑 피검사 추가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신체 검진 센터 현장에서 $169 추가로 결제를 했거든요. 한 14만 원 되려나? 14만 원, 15만 원? 그래서 총 하나로 제가 전체 토탈로 계산했을 때 총 500만 원 썼습니다. 186 비자만 해서 500만 원 썼고 이제 블로그에 제가 다 첨부해놨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로 이제 편하게 보셔도 되고 아무튼 186 비자는 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주변에서 얘기 듣기로는 이제 되게 싸고 빠르게 잘 나온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너무 다행이다 싶었죠. 아무튼 그리고 살짝 이제 최근에 국립병원, 사립병원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 국립병원의 약간 취업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취업이 힘든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왜냐면 제가 2년 전쯤 왔을 때는 한창 이제 코로나 끝나고 간호사들 막 모자라가지고 와라 이렇게 모셔오던 시기라서 좀 정착 지원금까지 이렇게 돈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막 왔었는데 지금은 되게 신규 간호사들도 진짜 적게 뽑더라고요. 제가 올 때만 해도 총 1년간 저희 병동에 뉴그레스로 왔던 그런 친구들이 총 1년간 거의 한 900명? 거의 1000명 가까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 다음 해만 해도 거의 진짜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0명 정도 뽑았고 올해도 오는 인원을 제가 학생을 요새 1대1로 달고 다니면서 학생을 요새 프리셉터를 하고 있어가지고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한 100명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1년 내에 이제 이번에 올해 뽑는 애들은 빅토리아주의 간호사들 시급도 오르고 코로나로 이제 모자랐던 간호사들 다 채우고 지금 병원에 간호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동도 보니까 신규들이 계속 오는데 진짜 멤버가 저희 병동은 지금 약간 오버스텝이거든요. 물론 이제 간호사들 좀 모자라는 병동도 있다고 듣긴 했는데 거의 다 좀 오버스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병동에 간호사들이 좀 되게 많은 상황이고 호주에 이 뉴그렛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뉴그렛이 이제 약간 신규긴 신규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간호대 졸업생들 상대로 이제 뉴그렛 프로그램을 이제 연다 하면 간호대 졸업생들이 이제 신규 지원하듯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력서 보고 뭐 인터뷰하고 면접 보고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이게 모든 공립병원이 다 똑같은 시스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병원은 이제 거의 다 똑같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보통 이제 6일의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은 A 병동에서 일을 하고 근데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B 병동에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해요. 한국처럼 비슷하게 원티드 작성하는데 뭐 원티드 반영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건 뭐 랜덤인 것 같아요. 이게 한국처럼. 아무튼 그래서 첫 6개월 동안 A 병동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B 병동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B 병동에서 계속 있고 싶다 하면 두 번째 병동에서는 그냥 면접 굳이 뭐 인터뷰 추가로 보지 않고 두 번째 병동에서는 그냥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B 병동에서 일을 했는데 나 A 병동 처음 병동이 너무 좋았다. 그럼 A 병동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하면 그거는 다시 면접을 봐야 돼요. 인터뷰를 다시 봐야 됩니다. 그 병동 매니저랑.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와 진짜 어디 가는 좀 열심히 좀 좋은 평판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좀 다시 느꼈죠. 왜냐면 특히 뉴그렛들도 이제 A병동에서 일하고 B병동 갔다가 다시 A병동 돌아오고 싶어도 이게 평판이 좀 안 좋았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다 알거든요. 이제 수선생님이 뭐 매니저가 딱히 뭐 사실 뭐 같이 저랑 붙어서 배드사이드에서 일하는 거 아니어도 진짜 다 알거든요. 약간 이건 진짜 국룰인 게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이든 뭐 호주든 진짜 위에 널스인 차지나 매니저나 이런 레벨 애들은 뭔가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대충 약간 태도 같은 것도 보면 나오는 것 같아요. 얘가 열심히 항상 밝게 웃으면서 일하고 다니는 애도 있고 아니면 항상 뭐 지각하고 이런 애도 있고 항상 뭐 덜렁대고 항상 뭐 사고치고
뭐 퇴근하는 애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되니까, 위에 널스인 차지나 매니저 레벨들은 다 알게 되니까 항상 좋은 평판을 좀 유지하면서 좀 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그걸 보면서 좀 느꼈죠. 근데 좀 애들 잘 도와주고, 도와달라 하면 잘 도와주고, 웃으면서 이렇게 다니고 인사 잘 하고 이러면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네. 그래서 좋은 평판 받으면서 일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진짜 느꼈고, 첫 번째 병동으로 돌아오고 싶은 애들은 이제 그 첫 번째 병동 매니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나 이제 이 병동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B 병동 이제 뉴그렛 끝나가는데 나 A 병동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매니저한테 메일을 보내면, 만약에 그 병동에 자리가 있으면 이제 매니저가 그럼 면접 보자, 인터뷰하자 해가지고 인터뷰 보고 합격하면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요새 너무 병동이 오버스텝이 많아가지고, 저희 병동에도 이제 첫 번째 병동으로 있다가 두 번째 병동으로 갔던 뉴그렛 애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저희 병동이 너무 오버스텝이어가지고 지금 병동 멤버들이 진짜 많아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뉴그렛들 중에. 그리고 근데 뉴그렛들이 그렇게 자리가 없다고 해서 못 돌아온다고 그렇게 뭐 병원에 쫓겨나가고 뭐 퇴사하고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입사해가지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정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뉴그렛 프로그램으로 입사하는 것 자체가. 뭐 두 번째 병동에서 계속 일을 하든 뭐 그냥 플러스로 전향을 해서 일을 하든 그건 자기 마음이고, 아무튼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요새 학생을 한 명 데리고 다니면서 프리셉터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생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여기는 1대1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생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몇 주 동안 얘랑 같이 저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고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진짜 한국인 입장에서 약간 좀 곤욕인 게, 얘가 진짜 난 진짜 마음이 너무 급해. 난 지금 이렇게 막 엄청 바쁜 건 아니어도, 이게 저희는 그냥 정서상 약간 이게 막 몰아치게 바쁜 게 아니어도 빨리빨리 일을 좀 끝내고 싶잖아요. 이렇게 뭐가 떠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빨리 하고 치우고 싶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몇 가지가 떠 있으면 나는 빨리 하고 치우고 싶고 너무 마음이 급한데, 이렇게 학생이 있으면, 학생이 이렇게 1대1이니까 얘가 하는 걸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IV 약도 하나하나 준비하고, 모든 IV 약은 IV 펌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IV 펌프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렇게 라인 어떻게 꼽고 이렇게 어떻게 주고 하는지, 또 이렇게 완전 학생이니까 FM대로 제가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이게 100% FM대로 하지 않더라도 학생이랑 있을 때는 또 뭔가 모든 걸 다 이제 거의 FM대로 해야 되니까, 또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를 해도 학생이 같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이제 얘가 하는 걸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또 이상하게 하면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하나를 하더라도 원래 저 혼자 일을 하면 그냥 저 혼자 그냥 하면 되는데, 같이 있으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해야 되니까 또 말을 많이 하니까 또 기빨리고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학생이랑 일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생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취업 같은 거 어떠냐, 취업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학생은 이제 어지간하면 보통 애들 다 공립병원을 많이 가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도 빅토리아주에 있는 공립병원을 이제 몇 군데 지원을 했고, 백업으로 사립병원 몇 군데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면접을 본 병원도 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병원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립병원에서 이렇게 뽑는 뉴그렛 수가 진짜 현저하게 진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매년 되게 뽑는 뉴그렛 수도 되게 줄어들고, 병동이 이제 워낙 널스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되게 적게 뽑고, 어떤 공립병원에는 막 20명도 안 뽑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 말로는. 그래서 되게 좀 취업하기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요새 공립병원에서 뽑는 애들도 그냥 학교 다니면서 실습만 한 애들을 뽑는 게 아니라, 루손이라고 이제 간호사는 아니지만 학생인데 약간 알바처럼 병원에 이제 그것도 지원해가지고 뭐 뽑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루손으로 들어가서 이제 환자 패딩하는 거 도와주고, 환자 어시스트, 뭐 화장실 가는 환자들 도와주고, 뭐 환자 피딩하는 거 도와주고, 그런 어시스트를 다 해주는 그 스태프를 루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루손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루손으로 뭐 공립병원이나 좀 큰 병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친구들을 좀 많이 다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 뭐 루손으로 얘는 일을 했었고, 이런 걸 좀 보고 되게 그런 친구들을 많이 공립병원에서 뽑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지난번에 봤던 학생이 너무 일을 잘하고 좀 착하고 그랬어가지고 제가 좀 되게 좀 이뻐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좀 이뻐하는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레퍼리 해줄 수 있냐고, 그 추천서 써줄 수 있냐고 이렇게 막 부탁하고, 또 말도 엄청 이쁘게 하고, 추천서 제가 해준다고 하니까 막 선물이랑 편지도 주고, 마지막 날에 막 그런 애들 진짜 처음 봤거든요. 아무튼 너무 애가 좀 싹싹하고 약간 야무지고 착하게 일 잘해가지고, 제가 당연히 내가 레퍼리 추천서 해주겠다라고 해서, 친구가 또 그럼 내가 다음에 메일 보낼게 하고 제 전화번호랑 이메일 알아가가지고 이제 몇 달 전에 연락이 와서, 자기 뉴그렛 프로그램 이 병원에 다시 오고 싶어가지고 여기랑 어디 뭐 신청하는데 지원하는데 추천서 좀 해달라, 얼마 전에 메일이 왔더라고요. 몇 달 전에. 친구 평가 엄청 좋게 써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학생으로
오늘 애들도 보면 뭔가 다들 느끼는 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뭐 안 하려고 빼지? 약간 이런 것도 다 보이고 와, 얘 진짜 모르네 이런 애들도 좀 보이고 좀 되게 얘 진짜 열심히 공부도 집에 가서 하고 좀 되게 야무지게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딱 눈치 있게 좀 빠르게 지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러면서 되게 내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애들 있잖아요. 보면 지금 제가 맡은 학생은 되게 조금 착하고 괜찮긴 한데 좀 친해지고 이제 했는데 뭔가 좀 시켜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걔가 졸업반이고 마지막 실습이면 이제 거의 환자를 거의 한 명 거의 보는 수준으로도 이제 가서 할 수 있는데 뭐 이 환자가 진짜 뭐 바이탈 몇 시, 약 몇 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유린 카테터백을 비운다든지 혈당 체크를 한다든지 그 이제 체위 변경을 해준다든지 뭐 어쨌든 좀 추가적으로 내가 조금 센스 있게 이 시간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머릿속에 딱딱딱딱 들어있으면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이거 해야 될 시간이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약간 제가 꼭 시켜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마지막 실습진데 좀 알아서 해야지 않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호주 문화상 앞에서 대놓고 쓴소리는 그렇게 막 세게 하지 않고 앞에서는 친절하게 하지만 이제 뒤에서 호주는 약간 제가 이렇게 문화를 이제 조금씩 익혀가는데 앞에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한국처럼 태우고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태우고 이런 거 절대 안 되지만 이제 나중에 평가를 하거나 뒤에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좀 이렇게 남기는 그런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다들 저한테 막 웃고 막 친절하고 막 이렇게 되게 엄청 와 너무 다들 나이스하다 너무 착하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다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전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고 이제 신규들이 또 계속 많이 들어오잖아요. 신규들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느끼는 게 신규들이 뭘 진짜 안 하고 갔거나 얘가 뭘 이렇게 에러를 치고 갔거나 하면 뒤에서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서는 나이스합니다. 앞에서 태우면 안 되니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진짜 대놓고 막 태우니까 진짜 사람이 상처를 너무 받는데 대신에 이렇게 뒤에서도 한국은 앞에서도 얘기하고 뒤에서도 하겠죠. 한국은 그게 분명해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게 너무 분명하고 이제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게 분명한데 호주는 그게 약간 분명하지 않은 느낌. 앞에서는 다들 나이스하니까 근데 뒤에서 얘가 나를 욕하고 있는지 얘가 나를 좋게 보는지 이건 조금 애매한 거죠. 아무튼 뭐 굳이 뭐 한병동에 간호사만 거의 6, 70명이라서 애들 알아가는데도 이제 저도 2년 정도 되니까 저희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뭐 휴가 갔다 오고 육아휴직 갔다 오고 이런 간호사들을 저도 이제 다 봐서 그렇게 뭐 한국처럼 막 한 병동에 10명, 20몇 명 이런 게 아니라서 간호사들 뭐 위에 연차 선생님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는 호주는 진짜 덜한 것 같아요. 워낙에 애들 수도 많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어도 얘랑 같이 심지어 한 팀으로 이렇게 묶여서 한 듀티에서 일할 확률은 진짜 적거든요. 뭐 입상인 애들 있더라도 제가 뭐 얘랑 맨날 첫날 같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뭐 만나고 그것도 같이 일할 확률은 진짜 더 적고 뭐 같은 병동에서 일하는 멤버들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는 한국보다는 진짜 덜한 것 같아요. 마주치지 않으니까 잘. 한국은 이제 한 병동에 간호사만 10몇 명, 20몇 명이니까 금방 마주치잖아요. 근데 내가 무서워하고 되게 불편한 그런 사람이 막 이렇게 그런 위에 연차 선생님들이 있어도 한국은 되게 자주 마주치고 계속 보니까 좀 스트레스 받는데 호주는 약간 이제 마주칠 일이 적으니까 이제 같은 멤버들로 받는 스트레스는 진짜 적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이제 영주권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딱 이렇게 올리고 싶어가지고 남기고 싶어서 제가 영주권 얘기 말씀드려봤고 이제 또 공립병원 요새 취업 조금 힘든 점들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근데 공립병원으로 무조건 바로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보니까 좀 사립병원에서 경력을 쌓고 공립병원으로 이직을 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방법도 저는 좀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제가 영상 올려봤고 혹시 궁금한 점 있거나 하시면 댓글이나 뭐 인스타 블로그 어디든 댓글 달아주시면 빠릿빠릿한 편은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